128의 총평입니다. Leave no one behind. 영화 위오 솔저스 주인공 무어중령이 한 유명한 명대사죠. 전 세계 각국의 리더들이 가장 사랑하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데려오겠다. 살아있든 죽어있든. 기술사 공부를 한 이상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합격을 할 수 있도록,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총평은 총 60분 동안 할 건데요. 자, 초반 20분 동안 출제 경향 분석, 그리고 출제 경향에 대한 포인트, 핵심 요소들, 과락 요소들 있죠. 예, 과락 포인트, 그리고 내년도 대비 방향, 그리고 1, 2, 3, 4교시는 각각 10분씩 해서 총 60분 동안 간략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올해 합격 인원지대요. 자, 1회차, 2회차는 통계 데이터가 나와 있죠. 자, 이번 마지막 회차 같은 경우는 제가 예측 시스템으로 응시를 했던 인원에 대비해서 중간 퍼센트 6.95%를 적용했을 때 약 60명 정도 합격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는데요. 자, 상향 조정될 수도 있고 하향 조정될 수도 있겠는데 작년 149명이 합격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향 조정을 해서 많게는 180명 정도까지 가게 되면 80명 또는 기본적으로 16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자, 127회까지 최근 경향인데요. 이건 지난 회차 때 제가 분석했던 내용입니다. 자, 지난 회차 때 앞으로 이렇게 출제가 될 거고 이렇게 됐다 분석을 했는데, 자, 그게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죠. 자, 블리딩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스마트 건설. 네, 마찬가지로 BIM도 스마트 건설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변경 법규, 네, 소방관 창 있죠. 그리고 장애물 인증, 그리고 중대재해법. 법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 변동에 따른 원자재 값 상승에 따라서 물가 변동에 따른 설계 변경도 연달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20회 때 문제가 이번 회차 때 가장 출제가 많이 됐는데요. 110회 이후 문제에 중점적으로 시간 할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 문제는 피복 두께 존치 기간은 또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127회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기준 문제가 출제됐고, 그 다음에 일부 소수 공정, 그래서 총론하고 철골 위주로 거의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출제가 됐었죠. 자, 126회 그 전에 회차 같은 경우는 질문들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다양했어요. 그래서 용어 같은 경우는 완벽한 약수용어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아니라 약수를 할 수 있도록 지문이 상당히 길어졌죠. 그리고 조건을 제시한다. 자, 방청을 도장을 해야 하지 않는 부분, 또 전단 연결제 시험 방법,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어떤 지문에 대한 조건 그리고 상황을 제시해서 출제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실험적으로 문제를 출제를 했었어요. 자, 이에 반해서 지난 회차 127회 같은 경우는 유형이 총 10가지에서 15가지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우리가 출제할 수 있는 그 용어가 6가지예요. 가장 많이 출제될 수 있는 용어가 6가지인데 기준, 공법, 그 다음에 재료, 그 다음에 제도, 그리고 결함 현상, 그리고 시험,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는 그 유형이 매우 축소가 돼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제가 총평을 했을 때 다음 회차 128회에서는 조금 더 토목, 안전 이런 분들이 와서 건축시공을 보지 못하게 조금 더 건축시공다운 문제를 좀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축시공만 꼭 필요한 이 마감이라든가 초고층, 그리고 철골, PC, 특수공종, 커트롤 이런 것들 좀 많이 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128회 때 유형이 정확하게 6가지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건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준, 시험, 공법, 재료, 결함, 그래서 다양하게 출제가 됐고, 다만 기출문제가 비중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누구나 쓸 수 있는 문제 형태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27회 때 제가 이렇게 출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바람이 커튼홀 빼고 초고층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하고 그다음에 철골 부분에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총평과 관련되게끔 예측했던 대로 이렇게 출제를 해줬습니다. 다만 철골 문제가 지난 해체에 똑같은 가장 많이 출제를 했어요. 철골 문제를 어느 정도 우리가 잘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기술사 합격이 좌우될 정도로 철골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시별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총 13문제 중에서 기출문제가 몇 개 출제가 되지 않았죠. 자, 보시면 기출문제가 기존 형태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었어요. 생각보다는 기출문제 이 출제 비중이 줄어들었다. 자, 그리고 지문이 딱 끊어져 있죠. 정말 용어 같은 용어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본연의 용어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자, 길어봤자 안정역의 기능 이 정도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스앵커의 홀 방수 이 정도, 이 외에 뭐 달라진 게 크게 없어요. 반입시 검사 항목 이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단답형 형태로 원래 용어 형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1번 1교시 이 용어에서 여러분들의 가장 그 채점 포인트, 점수 획득 포인트로 보면요. 지난 회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난 회차 때가 190점을 맞았어요. 자, 그러면 내가 평상시 실력보다 15점 정도 상향 채점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점 넘었고 220점까지 맞았다.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본인 실력보다 30점 정도 상향 조정시켜줘서 채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에서 30점 정도 이 범위 때 200에서 220점 점수 때는 내 실력보다 20점에서 30점 점수를 올려서 채점이 됐고, 190점대 채점을 받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실력보다 10점에서 15점 정도 상향 채점이 됐고요. 185점 정도밖에 점수를 못 받았다라고 보면은 채점이 10점 정도 상향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보는 난이도는요, 이번 시험은 지난 시험보다 10점 정도 점수가 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정확하게 아마 맞아떨어질 거예요. 지난 회차보다 마이너스 10점 정도 생각하시면 이번 내 용어 점수가 그 정도 되겠구나라고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난이도를 비교했을 때 거의 아마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지난 회차의 용어 점수를 이번에 기대하는 건 엄청 오류가 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7회 서술형 출제 유형 보겠습니다. 지난 회차 같은 경우는 기준 위주로, 완전 기준 위주로 거의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사건 사고 이슈는 붕괴 사고와 관련된 부분이죠. 데크 플레이트.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전체 기준 위로 출제가 됐고요. 다만 중요도가 좀 낮은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현장 경험이 좀 없는 분들 같은 경우 문제 선택을 잘못하면 과락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자, 올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1회차, 2회차에서는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잘못 쓰면 과락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번 회차에서도 일부 각각 교시당 1개씩 과락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 회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출제 이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중요도가 낮았어요. 중요도가. 그리고 온통 기준으로 시작해서 기준으로 출제를 전부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128회 때 어떻게 출제됩니까? 이 지문이 첫 번째 기준을 제시한 다음에 원인과 방기대책, 기준을 제시하고 나서 문제점과 대책, 이렇게 해서 총 지문이 15가지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총 지문 15가지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자, 스탠다드로 시작해서 스탠다드로 출제를 했는데,
가장 보편적인 목적, 내용, 방법, 부위, 종류, 특성, 원인, 대책, 저감, 영향, 기준, 용도, 문제점, 요구 성능, 그러니까 비교 설명 총 15가지로 정확하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 수량이 이렇게 3개만 출제를 했어요. 자, 밑에를 보시면 요구 지문이 4개에서 2개에서 4가지 정도가 가장 보편적인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 3개로 출제를 했어요. 대부분 3개다. 자, 그래서 기준을 제시한 다음에 이제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 거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원인과 대책 또는 문제점과 대책 이런 형태로 거의 대부분 지문이 3가지로 출제가 됐고요. 출제 난이도는 10년 중 가장 낮았다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보편적이었다. 일반화된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점수 조정을 할 수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요. 기술 지침에서 무려 20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총평 내용이 대부분 기술 지침에 대한 내용으로 제 사견을 많이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총평에 어떤 제 사견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기술 지침에 있는 내용으로 채점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여기에서 무슨 특화, 학원에서 특화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번 회차에서는 저희가 강조한 부분들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뭐 절대적이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 모든 학원에서 예상했던 문제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거의 90% 나왔기 때문에 이번 채점의 포인트는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지침에 있는 내용에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채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페이지 지금 이 총평의 이 부분을 출력을 해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서술에 2교시, 3교시, 4교시가 있죠. 2교시, 3교시, 4교시가 있는데 자, 지문 내용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번 같은 경우는 조사 단계별 방법이다 보니까 2가지죠. 예비군은 본래 보톡스 맞는다. 예비조사, 본조사, 보완조사, 특정조사 이 조사 단계를 제시를 하고 그 단계별로 GBS/SN 샘플로 드라마 토지를 방송하고 있다. 그 방법 그러니까 이 뒤쪽에 나와 있는 방법들을 다 적으라는 이 내용보다는 뭐냐면요. 이 조사 단계별로 예비조사할 때는 어떻게 본조사할 때 항목이 지금 이 방법이죠. 그 단계별로 구분하는 게 가장 채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존치기간, 자, 이 존치기간 해체 준수사항 같은 경우는 기준을 그대로 적되 재설치하는 기준과 해체할 때 그 각각 부위별로 순서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익스펜션 조인트는 기본적으로 우리 교재에 너무 잘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설치 형태, 마감하는 형태가 어떻게 되는가만 놓치지 않으면 점수에서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이 형태에 관해서 구조 형식으로 쓰시는 분이 3가지 쓰시는 분이 있을 거고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는 절곡하는 형태 부위별로 나와 있던 여기에 따라 점수가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고장력 볼트 같은 경우는 마인지 그리고 조임 검사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금매김하고 유관 검사하는 부분들 기본적인 사항들이 되겠고 중대재해법은 뭐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항목이 워낙 많습니다. 그다음에 방수공사에서 부위별 하자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기술 지침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뭐 우리가 학원에서 제시했던 이런 상상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겠지만 부위별로 옥상에 헬리포트 들어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되는 지하주차장 천장 부분, 슬리브와 연결된 부분 화장실 천장 배관과 배수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부분들 외벽에 면한 발코니 부분들 이렇게 해서 특정 부분 4가지를 포인트를 가지고 출제를 했어요. 물론 부위가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부분으로 출제를 했다. 이게 채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3교시 같은 경우는 뭐 기본 문제죠. 기본 문제. 그 다음에 탄산화우 가정 측정 방법 이것도 메커니즘에 따라서 기본 문제. 자, 불연료 영향 부상 방지도 기본적으로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자, 외기에 면한 창호주의
네, 확장형 발코니에 관한 내용과 네,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화장실 누수도 마찬가지로 외기의 면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화장실에서 특히 바닥이 문제죠. 슬리브 주의. 이것도 기술 지침에 그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내화 성능 기준 표를 암기를 해야 된다는 소리죠. 표. 그리고 내화피부 공법의 종류. 그러니까 우리가 습식 안에 뿜칠을 가장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걸 다 떠나서 종류를 언급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검사 방법과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나왔는데 이 검사 방법이 여러분들 대부분 교재가 뿜칠 위주의 밀도, 두께 체크로 거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법 종류에 따른 검사 방법. 이게 채점에 아마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아마 과락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보면은 아마 5번 문제이지 않을까 싶고요. 스마트 건설 종류와 건설 단계. 이거는 이제 설계 단계하고 그 다음에 시공 단계, 유지 관리 단계가 되겠죠. 설계 단계는 지금 BIM에 관한 내용들이 주가 되겠고요. 시공 단계 같은 경우는 가설, 토공사부터 시작해서 IoT 기술들이 들어가고 모니터링 들어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세부 건설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도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드론과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유지 관리할 때 여러분들 아파트 외부 크랙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크랙 조사를 드론으로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그렇게 구분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 4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종류, 용도, 위치 선정, 이건 기본 문제가 되겠고, 이건 뭐 뒤쪽에서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블리딩,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블리딩, 이것도 기본적인 내용. 용접시 고려할 사항도 네, 늘 했던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고, PC의 접합부 요구 성능, 이것도 기술 지침에서 출제가 된 거예요. 그 페이지 그대로 또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 그림대로 좀 적어주면 좋겠고, 어차피 이제 습식과 건식이 있는데 그 용도별로 구분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앵커볼트 매입 공법 종류와 주각부 시공 시 고려할 사항. 사실 이 앵커볼트 매입 방법과 주각부 고려 사항이 3페이지로 쓰기가 상당히 버거워요. 이 내용을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다 많이 알고 있지만 양이 많다는 거죠. 주각부 고정 방법과 고름 모르타르 들어가고 공통적인 콘크리트 타설도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타 시공시 유의사항 전반적인 내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가장 쉬운데 생각보다 양이 많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을 품목 조정률과 지수 조정률로 나눠서 비교 설명하는 부분들. 자, 그래서 이제 4교시 같은 경우는 과락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지난해차, 지진해차 보면 아주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던 이런 PC 문제가 과락을 맞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이번 PC 같은 경우는 접합부 요구 성능과 접합부 시공시 유의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과락 요소가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내용을 못 적었을 때 이때 또 이게 과락 요소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교시별로 과락 나올 수 있는 문제 보면은 4교시에서는 4번 문제 가장 쉽지만, 그 다음에 3교시에서는 5번 문제하고 그리고 4번 문제, 의외로 쉬운 문제들이 더 과락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교시에서는 이 조사 단계별을 못 쓰면 점수를 많이 못 받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익스펜션 조인트에서 이 형태에 관한 내용을 못 적으면 점수를 많이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차의 과락 요소가 바로 4번 문제였죠. 이번에도 매우 또 위험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특정 부위를 지정을 해서 출제를 냈는데 이게 어떻게 접근을 했을까, 여기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질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전체적인 요약 설명이었는데 과락 요소 포인트 놓치지 않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8회 분석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 끝 영상 말미에 최종적인 분석 내용, 여러분들 내년도 대비 예상 문제부터 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초반부
출제 경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1교시 문제풀이입니다. 첫 번째 건축물 관리법상 해체계획서입니다. 자, 유형은 아무래도 기준과 계획 항목이 되겠죠. 자, 기출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주요 목적 같은 경우는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미리 해체하기 전에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라. 자, 그래서 건축물의 조사, 그다음에 건축물의 대상 조사를 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장비 동원 계획, 기타 구조안전 보강 계획, 폐기물 처리 계획, 이렇게 해서 이 항목 체크리스트를 적어야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주요 검토 사항인데요. 건축물의 해체 대상 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조사가 들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조치 사항들이 필수 요소가 되겠죠. 자, 그리고 해체를 작업할 때는 장비 동원, 그리고 작업 순서, 그다음에 구조 보강 계획들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자, 거기에 따라서 어떤 공법을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교시기 때문에 서술 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씩 적을 수가 있겠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로 간단하게 적거나 또는 이 전체 현황도에 따라서 우측에 항목을 적거나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작성 항목이 쭉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공정표가 나와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조사 단계가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각각 항목별로 조치할 사항들,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작업 순서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해체 공법은 어떤 공법으로 가야 되고, 구조안전 계획, 잭서포트 보안 계획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따른 안전 관리 계획과 그 다음에 폐기물 공해 환경 관리 계획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서술을 염두에 두고 지난 회차에도 해체 관련 문제, 또 앞으로 향후 문제도 해체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검토 내용들에 대해서 공사 개요도를 적어 놓는 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주변 현황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건물 하나를 놓고 인접 건물들에 대한 위치 현황도를 표시를 해주는 게 좋겠고, 자, 그 위치에 따라서 구조안전 보강, 잭서포트, 자, 그리고 어떤 공법을 사용할 것인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좋겠고요. 또는 이제 지하실로 들어가는 부분들, 지하층 해체 부분도 고려해서, 자, 이렇게 해서 지하층도 적어주면 훨씬 더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TS 볼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축회전 방지 내용만 나와지면 큰 문제가 없겠고, 일단 축회전 접합의 원리하고 체결 순서가 안 나오면 점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으로 내측 소켓과 외측 소켓의 각각 역할이 다르죠. 고정을 하고 회전을 하는 역할 때문에 핀테일이 떨어져 가는 내용 그림이 핵심 내용이 되겠고, 기타 이제 조임 순서에 따라서 금매김, 본조임 들어간 내용 빠뜨리지 않아야 되겠죠. 추가적으로 1차 조임 토크값 적어주면 고득점이 더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3번 ESG 같은 경우는 건설 현장이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가, 이 내용을 적느냐죠. 우리가 정확하게 지속 가능 건설의 연장선상. 자, 그렇기 때문에 저탄소 공법, 지난번에 나왔던 저탄소 콘크리트,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모듈러 주택들, 그 다음에 노후 장비 교체, 이런 것들이 이제 ESG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알고 보면 온실가스 저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이 온실가스의 주범이 되죠. 이런 것들을 저감시킨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ESG. 그래서 영어 약자 3가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만 언급을 해주면 되는데, 지속 가능 건설에 대해서 모듈러 주택들이 나오면서 이게 화두가 되면서 우리 건설 현장 쪽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부 내용 각각 파트 읽어보시고요. 어센과 홀방수 같은 경우는 114회 때 서술로 출제가 됐죠. 슬로리올 부분에서 미리 슬리브를 철근에다 묻어놓고 나서 그 경사도에 따라서 처리하는 부분들, 자, 각각
이 세 가지 부위에 대한 처리 부분들, 그리고 슬러리얼 부분에서 네, 마감되는 부분들로 마감하시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본드 브레이커하고 백업제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3면 접합을 했을 때 문제점을 언급을 해야 되는데, 자, 뒤쪽에 보시면, 자, 거동이 됐을 때, 자, 한 부분이 고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부분이 파단이 되죠. 그래서 미끄럼층을 만들어 놓은 이제 본드 브레이커인데, 본드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는 부위가 있겠고, 자, 백업제가 적용이 되는 부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요. 작업 순서는 수직 그리고 수평. 마찬가지로 수직과 수평으로 가고, 경화가 된 다음에 이음부 처리 부분은 네, 자, 경사진 부분 같은 경우는 톨루엔으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접합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줄눈 교차부 코너에서는 이음을 금지하는 내용들. 자, 무빙 코너 조인트 같은 경우, 직각으로 된 부위 같은 경우는 지금 본드 브레이커 테이프가 이렇게 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기본적인 줄눈에서는 웨더실 개념으로 지금 백업제가 뒤쪽에 석재 상세도로 나와 있죠. 자, 대표적으로 양호한 설계와 불량한 설계인데, 중요한 건 이 깊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깊이. 그래서 실런트의 최종 백업제에 접하는 부위의 깊이하고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의 네, 깊이에 따라서 하자가 발생된다는 이 거동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전에 놨던 그림과 똑같이 직각으로 되는 이 코너 부위의 무빙 조인트 부분에서 본드 브레이커 최소 6mm 이상. 자, 이건 이제 석재가 상부 쪽에서 오는 하중이 하부로 전달되면 안 돼요. 이물질이 꼈다든가 하게 되면은 상부 석재의 무게가 하부로 전달이 되죠. 연결철물에서. 그래서 그걸 방지하는 지금 실런트, 그리고 석재하고 부위에서 네, 미끄럼층을 만드는 본드 브레이커. 자, 이렇게 해서 석재 고정 조인트도 추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덧댐 조인트로 되어 있는 이 스플라이스 조인트 부분도 지금 마찬가지로 최소 A의 크기는 네, 6mm 이상 포인트가 되겠죠. 자,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준비할 내용들, 얘는 당연히 온도, 습도, 뭐 풍속, 기본적인 내용. 이 오염물질이 흡착되기 때문에 네, 온도, 습도, 풍속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안정액의 기능 같은 경우는 네, 불투 수층, 이 막의 형성 그림이 중요하겠고요. 자, 필터 케이크층을 만들어서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게 여기가 이제 가이드 올이다라고 한번 보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가이드 올이다라고 보고, 지금 이쪽 바깥쪽이 흙이 되었을 때 이 안정액이 흙 안에 미세 입자로 침투가 돼서 공극 사이로 침투가 돼서 필터 케이크층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불투수 막 머드 필름을 형성하는 이 과정 메인 그림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리 기준은 우리 암기를 했었죠. 비 오는 날에 점심으로 피자를 사줘. 이렇게 해서 암기를 다 했고, 수치까지 암기법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죠. 이걸 못 외우신 분들이 거의 아마 없을 거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용 호라제. 자, 이 부분은 워낙 용도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못 쓰면 점수가 좀 덜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항목들하고 목적은 아는데 세부 내용을 적기가 수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건 보통 서술로 준비하는 문제인데 영어로 조금 힘들었지 않았을까. 자, 피복 두께는 기준만 적으면 돼요. 이 기준도 제가 네, 구조체에 따라 그림을 그려줬죠. 그래서 이것도 암기는 네, 다 했겠죠. 이것도 뭐 암기법으로 키 175 키에 옷을 사는 사이사이에 이렇게 해서 암기를 했고, 나머지 안쪽도 제가 암기법으로 별도로 만들어주죠. 자, 거기에다가 구조체 그림에다가 대입을 시켜놨습니다. 자, 스케일링 동해 중에 하나인데 팝아웃과 대비 대입금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뒤쪽에 이제 세부 내용이 있어요. 발생 원인에 따른 내용이 물시멘트비에 따라서 동결 용해가 반복되면서 생기는 부분들, 그 다음에 블리딩 수에 따라서 또 우리가 마감 표면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일어나는 부분들로 네,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지 대책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내용들이죠. 네. 자, 그리고 10번 철골 부재 현장 반입. 이 부분은
주요 내용이 밀시트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에 우리가 공장에서 검사했던 인스펙션에서 검사했던 내용에 따라서 그 항목별로 외관 검사를 하고 추가적으로 치수 검사를 하죠. 그리고 최종 단품별로 네, 품질 검사. 자, 그 부분이 이제 밀시트에 따라서 어떻게 수량이 어떻게 되고 그 제품의 군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로트 번호에 따라서 관리하는 부분들. 자, 그리고 데크 플레이트 공법 종류가 많죠. 거푸집 데크 플레이트, 뭐 탈령 데크, 그 다음에 합성 데크, 그리고 뭐 셀룰러 데크, 뭐 내화형 데크 종류들 전부 언급을 하면 큰 문제 없이 될 것 같고요. 장애물 없는 인증. 이 부분은 저희 기술 지침에 또 학원의 예상 문제들은 다 있지만 주적 예상 문제로 하기가 약간 애매모호했죠. 우리 이와 관련된 부분들 기술 지침 앞부분 총론문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준비를 해서 이 평가 기준하고 인증 등급을 기술을 못하면 점수를 못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 내용을 못 적었다라고 보면은 감점폭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고득점은 받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소방관 진입창. 자, 이 부분도 이제 법규가 바뀌어서 네, 사람이 들어가서 불을 바로 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최근 19년도에 개정이 됐는데요. 지금 현장 도면에 네, 표기가 다 되어 있을 텐데 관심 있게 안 봤을 뿐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 기준이 지금 나와 있죠. 바닥에서 마감선에서 800 이하에, 네. 바닥에서 800 이하에서, 그리고 이 유리가 이제 깨질 수 있는 부분이 예, 특수 유리가 아니라 네, 일반 네, 플로트 판유리, 플로트 판유리로 해서 T 6mm 이하로 해서 깨서 들어갈 수 있게끔 이 기준을 적어줘야 네,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 기준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도면에서 봤지만 정확한 수치에 대한 부분들하고 일부는 알 수 있고 마크까지는 현장에서 봤겠죠. 그런데 이 기준까지 암기를 우리가 하기 쉽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봐요. 하필이면 준공을 할 때 설치를 했을 때 그때 봤다라고 보면 네, 상당히 운 좋게 쓸 수가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1교시였는데요. 1교시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기출 문제가 네, 소수를 포함해서 6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10문제 정도는 뜨는데 큰 문제가 없었지 않을까 싶고요. 1교시 문제는 네, 지난해 차에 비해서 일단 10점 정도 네, 하향 채점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자, 그래서 예측을 할 때 이번에 포인트는 뭐냐? 네, 지난 시험 대비로 이걸 평가를 했을 때 너무 이번에 쉽다라고 해서 더 점수가 올라갈 거라 생각하면 네, 위험하다. 그래서 포인트는 아마 각 교시별로 과락 요소가 없는 분들, 기본적인 기술 지침에 준해서 쓰신 분들이 합격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시험 구력이 좀 많은 분들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2교시 문제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공사, 거푸집, 콘크리트, 철골, 그리고 총론, 그리고 마감 방수로 출제가 됐습니다. 지문 형태가 길지 않고 기준 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문제 형태로 거의 출제가 되었죠.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포인트, 이 조사 단계, 예비조사, 본조사, 보완조사, 특종조사 이걸 제대로 적어서 본조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한 GBS에서는 샘플로 드라마 토지 방송. 자, 그리고 포인트는 현지답사, 시추조사, 시공단계, 보완조사, 특종조사 이 단계별로 쓰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그 각각 항목별로 나와 있는 부분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중요하게끔 차지해야 될 내용이 바로 본조사 내용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항목별로 네,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수업 시간에 누차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큰 문제가 없이 작성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압축 강도를 시험하는 경우 또는 시험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을 했고요. 중요한 건 이제 동바리를 해체를 했을 때 리쇼링 들어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가, 그 다음에 공시체 시험에 관한 내용을 적었다고 하면 조금 더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고, 우리가 늘 뭐 전체 교재를 암기를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부분에 보면 이제 중앙부를 먼저 해체함으로 인해서 설계대로 하중이 적용되는 부분들, 이거 놓치지 않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존치기간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부분이고, 뒤쪽에 설치 유의사,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받침 기둥은 구조 해석에서 결정된 응력 유형을 변화시키지 않은 위치고 동일한 위치에 설치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바리를 설치를 했다라고 보면요, 여기 이 부분에 있다 그러면 그 밑에 층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필러 처리되는 부분들의 그림을 제대로 그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3번 익스펜션 조인트는 우리 기본 소회가 어떤 교재보다 더 설명이 좀 잘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은 주요 발생 부위 그리고 설치 위치인데, 자, 뒤에 그림이 있습니다. 자, 코어와 코어 만나는 부위 중앙부, 그 다음에 긴 건물과 높은 건물의 이 접하는 부위, 그리고 새로운 건물과 구축 건물에 접하는 부위들, 익스펜션 조인트 들어가는 부분이죠. 제가 설명 가끔가다 네, 여러 번 하기도 하죠. 그림이 안 되네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데, 네, 90년대 같은 경우는 기역자로 니은자로 설계하는 건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복도식 아파트 질 때 네, 한쪽과 다른 쪽의 이 방향을 남향 동향 같이 이어서 가는 경우가 많았죠. 그럴 때 보통 익스펜션 조인트를 시공을 해서 네, 이쪽 건물은 나중에 시공하고 이쪽 건물은 먼저 시공해서 보통 한 개층을 차이를 두고 보통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두 번째 현장 갔을 때 한쪽은 18평 복도식 아파트가 있었고, 한쪽은 24평형 네, 분양되어 있는 아파트.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단차이를 줘서 스로폴 180mm를 놓고 네, 한쪽 먼저 시공을 해 나가고 그 다음 동이 따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된 부분들이 지금 이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월 부분은 지금 평면도예요. 평면 위에서 지금 봤을 때 바깥쪽에 지금 처리되는 부분들, 바깥쪽은 보통 금속판 접기를 해서 실런트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탑 루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장 용어로 뭐 삿갓이라고 하죠. 단차이를 줘서 그 다음에 상부 쪽에 실런트에서 마감하는 부분들로 구분이 됩니다. 자, 슬래브 부분. 자, 슬래브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단면이고요. 루프 부분도 단면입니다. 상부 쪽 지금 마감하는 부분. 이렇게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 건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수턱을 내놓고, 그 다음에 이 왼쪽 건물은 하부에 방수층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스티로폴로 이렇게 돼서 익스펜션 조인트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을 벽돌로 처리하고 마감 상부 쪽에 네, 슬립 조인트 형태로 네, 미끄럼 층을 놓는다든가 본드 베이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공하는 부분들, 익스펜션 조인트.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이건 다 아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금 5가지 중에서 위에 나와 있는 3가지는 잘 안 하죠. 이제 이렇게 거멀적기 들어가는 부분들이 지수층의 지수성이 유리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형형 D형으로 해서 지수성이 양호한 형태, 양쪽 단부에 고정하는 형태. 이 형태를 그림을 그렸느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좌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문제 4번 고장력 볼트 접합 종류와 특성. 이게 애매모호한 게 접합 종류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네, 접합이 올리라고 나왔으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오해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제 접합이 올리 뒤쪽에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순서대로 쳐고지면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고장력 볼트에서 추가적으로 TS형 고장력 볼트도 하나 언급을 해주시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접합의 원리와 공법 종류를 어떻게 채점하는가, 이게 좀 궁금하죠.
자, 기본적으로 이건 뭐 다 암기를 했을 거고, 중요한 건, 자, 접합면의 밀착이 가장 중요하죠. 볼트는 이 축회전에 따라서, 네, 강도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메인 그림으로 뭐 이걸 보통 많이 그리거나 아니면 접합의 원리를 보통 많이 그림을 그리죠. 자, 중대재법 같은 경우는 자, 법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규 내용들이 복잡한데 중요한 부분은 정의 부분에서 자, 특정 원료 제조물 이런 것들이 공중시설들이 이제 피해를 미쳐서 사고를 발생될 때 그래서 중대 시민재해하고 그 다음에 중대 산업재해를 구분을 해서 가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중대 산업재해, 중대 시민재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는데 이것도 중대 산업재해, 그 다음에 중대 시민재해로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 의무사항. 자, 중대 시민재해도 마찬가지죠. 자, 처벌사항은 엄격하게 크죠.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암기를 해서 적기가 애매한 게 지난 시험 때 나왔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또 나올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자, 마지막 문제인데 이 방수 부위별 하자 발생 원인 이게 아마 이번 2교시 문제에서는 가장 과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술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 같은 건 지하주차장 슬래브, 그 다음에 욕실, 발코니, 천장, 슬리브 부분, 접합 부위, 그 다음에 우리가 욕과 들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커튼홀 하부 방수턱 들어가는 부분들, 헬리포트 바닥 방수 이렇게 기술 지침에는 나와 있어요. 아마 이걸 보고 그대로 출제를 했더라고요. 지문에 보면은.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걸 예측을 안 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현장 근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발코니, 그다음에 화장실, 그다음에 옥상 이 세 가지가 주요 포인트였지 않을까 싶고요. 이 문제가 그대로 또 나옵니다. 뒤쪽에 확장형 발코니, 화장실 별도로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와 그 문제를 혼동할 수도 있지만 아마 같이 있어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2교시 문제 네,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요. 다만 포인트가 고력 볼트하고 그 다음에 익스펜션 조인트의 형태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출제자가 원하는 그 모범 답안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이게 채점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교시 문제입니다. 자, 기초 콘크리트, 기초 마감, 철골, 총론. 네, 다양하게 출제됐고 대부분 기출 문제로 출제가 되었죠. 네, 첫 번째 두부 파손 같은 경우는 네, 파트를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유형별로 머리, 전단, 횡, 종. 그리고 이 강관 말뚝을 네, 적었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고득점이 있느냐 없느냐 대부분 이걸 생각을 아마 못했을 거예요. 지난 회차 때 출제가 됐잖아요. 강관 말뚝이. 그래서 건축물의 말뚝 기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강관 말뚝을 누락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꼭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나머지 유형별로 쓰는 거는 큰 문제가 없겠고 접근 방법 또한 우리가 네, 강관 말뚝의 이 파손 원인 지난 시험 때 나왔었죠. 네, 그리고 말뚝 상하부 용접함 보강하는 부분들 이 부분의 언급을 과연 했을까? 뭐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만약에 했다고 하면 네, 다른 사람들과 네, 차이점을 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총정리 때 햄머 부분, 네, 말뚝 부분, 그리고 지반 부분, 파일 부분 이 네 가지로 구분해서 네, 설명을 드렸고요. 기본적인 내용이죠. 탄산화 측정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탄산화가 되어가는 이 경련, 네, 경련 메커니즘, 이 속도 이 부분을 당연히 적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과 중소화 깊이에 따른 이 진행 과정에 따른 구조물의 수명을 네, 표시를 해야 되겠죠. 자, 거기에 따라서 균열이 발생됨에 따라서 이 경련에 따라서 구조물 수명이 어떻게 되는가. 자,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 방법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가장 간단한 페놀프탈레인 용액 1% 용액을 분무했을 때, 자, 9 이하였을 때, 자, 무색으로 이렇게 변하고, 그 다음에 이보다 높았을 때는 네, 적색으로 변한다.
자, 이 관계식을 당연히 적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측정 방법, 이제 현장에서 간단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자, 먼저 측정 부위를 천공을 하고, 모서리 부위 국부 파손, 그 다음에 코어 채취 등을 통해서 네, 시험체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 이 프로세스로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분무 시기가 중요하겠죠. 표면 청소 직후 또는 물 청소를 하였을 경우는 네, 표면 건조가 되어야 정확하게 갈 수가 있다. 이 부분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착색 후 퇴색되는 영역도 중소한 영역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이 부분도 네, 중요한 내용이 되어 있고, 계산하는 산식도 중요하겠죠. 자, 세 군데씩 측정을 하고 그 평균값을 미리미리 단위로 네, 4,4,5입에서 측정한다. 그 다음에 이 강적이 네, 절단면을 측정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탄산화 상황에 따라서 10에서 15mm 정도 간격마다 네, 한 곳 측정 지점도 정확하게 기술을 좀 해줘야 되겠고, 코어 공시체 측면을 측정면으로 하는 경우 이때는 5곳 이상으로 한다. 기타 측정하는 경우 네, 깎아낸 면에서 측정하는 경우는 그 깎아낸 크기에 따라서 4에서 8개수 정도. 그래서 가장 큰 포인트는 이 부분을 언급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채점 포인트가 달라지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설대비 시향에 관한 내용에다가 이제 마감, 그 다음에 균열 발생 시에 관한 내용만 언급하면 큰 문제가 없겠죠. 자, 여기서는 차이가 없는데, 자, 이 부분에서 채점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물 미치는 부력의 영향. 자, 이 부분은 이제 수능공법과 대응공법 구분해서 기본적으로 했던 내용 그대로 적으면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이제 누가 더 좀 더 디테일하게끔 네, 적었느냐, 이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교시 문제하고 거의 중복 형태인데 다만 창호 주의 부분만 예, 다르죠. 자, 기술 지침에서 그대로 지문을 출제를 했습니다. 자, 창호 주의 같은 경우는 주변 구조체 마감층, 그 다음에 샤시 고정 부위 결함, 그다음에 샤시 자체에서도 결함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실런트 부분에서 문제되는 부분들, 이 부분이 가장 큰 주의할 사항이 되겠죠. 우리 칼브록 시공되는 부분들, 자, 방수턱 희꿈이 되는 부분, 리세스 되는 부분들, 이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고, 발코니도 마찬가지로 드레인 주의가 되겠죠. 화장실 마찬가지로 욕실 실하부하고 드레인 주의. 네. 대책 부분은 이제 순서대로 적으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편차가 조금 사람마다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오류가 났네요. 네. 예, 창호 부위가 되겠고, 화장실 부위가 되는데, 창호 부위에서는 지금 메인 포인트 상부 쪽에 와 있는 부분, 이 방수턱 들어가는 부분, 골조 시공 부위, 그 다음에 이 턱 들어가는 부위, 이 간격을 어떻게 시공하느냐 하고, 밑에 하단 부위에서 네, 상부 쪽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런 부분들이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욕실 실하부, 그 다음에 이제 배관, 드레인 부위 상세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코니 같은 경우는 이제 리셋되는 부분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죠. 이 부분. 자, 이 부분도 이제 최상치로 올라갔을 때까지 이제 상세도를 그려주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철골 내화 구조의 성능 기준, 이거 뭐 암기를 해야 되겠고, 검사 방법을 놓치면 점수를 획득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죠. 자,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은 단계별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별로 줬고, 아무래도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 단계, 시공 단계, 유지관리인데, 설계 단계에서는 지금 2D 설계 들어가는 부분들, 3D, 또 BIM 설계 들어가는 부분들,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모듈화 되는 부분들, 그리고 유지관리 부분에서는 이제 기타 센서 이용한다든가 데이터 활용한다든가, 그다음에 드론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 활용하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각각 이제 회사별로 적용되는 형태들을 좀 적어주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4교시입니다. 자, 토공사, 콘크리트, 철골, PC, 철골, 총론. 자,
철골이 중요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요즘 되고 있죠. 자, 지문은 마찬가지로 앞에 기준을 제시하고 뒤쪽에서는 문제점과 대책 또는 원인과 대책 단순하게 출제가 되고요. 특이사항으로 우리가 약간 감점 요소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제 4번 이 PC 문제를 어떻게 작성을 했을까. 물론 이제 6번 문제를 고르신 분도 있겠지만 6번을 피했다라고 보면은 이 중에서 이제 점수 감점 요소가 나는 부분으로 봤을 때 저는 3번, 4번을 볼 수가 있겠고요. 5번 같은 경우는 분량 조절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첫 번째 1교시 계측기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죠. 자, 어느 위치에다 갈 것인가. 자, 우리 그림에 따라서 흙막에다 갈 건가, 대지 내에서 흙막에다 갈 건가, 아니면 굴착 저면에 또는 물. 그래서 정확한 측정하는 위치에 따라서 그 위치에 따른 용도가 나와 있죠. 자, 그 용도가 나오면 당연히 계측기 종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메인 그림에 항목별로 적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건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여기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요소에서는 위치 선정 원칙, 위치 우선 배치를 어떻게 갈 것인가, 평면과 단면에 따라서 이 길이에 따라서 늘 설명했던 부분들이죠. 위험 위치. 자, 위치 선정 기준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블리딩 같은 경우는 이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기본적인 상세도가 일단 먼저 나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재료 분리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언급을 해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건데, 자, 이 문제의 경우는 고득점이 나오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택을 해도 그렇게 고득점을 기대하는 문제는 아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 문제 3번 용접시 고려사항과 검사 방법 전, 중, 후로 되어 있는데 기술 지침에 나와 있는 문구 그대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엔드텍과 스캘럽 들어가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일반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 편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자, 여기서 용접사 기량 테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엔드텍, 또 스캘럽, 백스트립, 기본적인 부착물들 했을 경우, 자, 여기에서는 이제 기술 지침에 나와 있는 조건 중에 기상 조건과 스팬을 조정하는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고려사항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템과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기술 지침대로 채점을 했을 때 용접 부분에서 아마 관악이 나온다라고 보면 이 용접시 고려사항 문제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예측을 해보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내용대로 투구의 모자를 쓰고 용접봉을 들고 운전을 하니까 왜 저리도 비참하는가. 그 다음에 비파이 검사에서 방에서 초를 켜고 침대에서 잠을 잔다. 방 주닫힘이죠. 기본적인 내용, 요 부분 같은 경우 세부 설명 없이 이렇게만 적어도 점수 획득이 될 건데, 포인트는 용접시 고려사항일 것 같고요. 자, 4번 문제 PC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지침에 그 도표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 때 했던 내용들하고 플러스 세부 상세도를 그려줘야 되는데요. 자, 분류법으로 보면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크게 접근을 했고, 풀 PC냐, 하프 PC냐, 그리고 라멘 구조에 따라서 벽식 구조에 따라서 구조체 형식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했죠. 자, 여기서 이제 각각 상세도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우리가 기초 타설을 하고 기둥화되는 부위에서 평면도를 보시면 네 기퉁이가 있는데 앵커볼트 들어가는 부위 무슨 볼트 현장에서 사용하잖아요.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동족일 보양하는 내용까지 같이 갔다면 조금 더 점수가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하고 보호 부분, 특이한 경우죠. 기초 보호 들어가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음부 처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고요. 보아보도 마찬가지로 자, 끝 단부에서 만나는 부분 처리가 중요하겠고요. 보아 슬래브, 슬래브와 슬래브, 자, 이 부분도 자, 포인트가 되겠죠. 항상 만나는 이 단부 부위에서 처리 이 부분. 그 다음에 방수덕 들어가는 부분에 파라펫 들어가는 부분도 마찬가지. 그리고 벽체와 벽체는 이제 내벽과 외벽이 구분이 되어 있죠. 사실 PC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하는 내용들을 위주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각각의 상세도,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는 상세도 그대로 그래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제가 일반 뭐 주차장과 아파트 접합하는 부위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끊어서 타설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언급을 주로 해줬으면 조금 더 점수를 받았을 수 있겠죠. 자, 앵커볼트에서는 종류를 이걸 모르는 게 없는데 이게 좀 약간 오류가 났네요. 뒤쪽에 세부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 매입, 가동 매입, 후붙임하고 기타 이제 고름 모르타르 공법과 타설 공법, 그 다음에 전체 주가부 세팅하는 부분 이야기죠. 주가부 세팅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앵커볼트 매립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 마지막에 전체 유의사항, 얘를 기술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팅해주고 나서 콘크리트 타설 문제도 적고, 그리고 이제 공통 시방서에 나온 이 아이템을 순서대로 적으면 되는데, 아마 분량 조절을 잘못했을 때가 가장 감점 요소가 될 거고요. 그렇지만 않는다면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감점 요소가 거의 없는 문제로 보시면 돼요. 마지막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용어로도 나오고 서술로도 나오는데 현재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약 조정 실무 업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총액 조정과 단품 조정으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 품목 조정률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등락률과 그 다음에 등락폭에 따른 내용. 그래서 이 네모 안에 있는 내용이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고, 지수 조정률 같은 경우는 자, 밑줄 쳐져 있는 자, 경비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한 다음에 그 각각 비목금별로 합당한 지수를 적용한다. 자, 이게 이제 지수 적용률 계약 금액 산출 내용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줘야 감점 없이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03년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어떻게 과연 가야 될 것인가. 자, 125회, 6회, 7회, 그 다음에 이번 128회. 전체적으로 지금 출제 경향이 변동폭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문 조건과 상황을 제시하는 회차가 있는가 하면 기준만 출제를 한다든가 또는 특수 공정만 출제한다든가, 지금 이번 128회처럼 지문은 매우 단순해졌는데 기술 지침에 있는 문제를 무려 20문제를 출제를 해서 그 채점을 할 때 어떤 비리 없이 정확하게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제시된 모범 답안에 따라서 채점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화시켰던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겠지만 그 이 특화를 잘못했다가 오히려 감점을 맞을 요소가 아마 이번 시험에서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만 하신 분, 스탠다드로 가시는 분들이 오히려 합격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맞지 않은 특화를 괜히 할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번 128회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용어 같은 경우는 늘 얘기한 대로 정해진 시간 안에 반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개수가 1000개 정도 돼서 이 용어의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디테일하게끔 핵심 단어 3가지만 정확하게 다른 거 필요 없이 암기를 하시고, 대제목만 유형별로 스케일대로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한방 합격, 내년도 1월 대비 합격. 물론 이번에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고 하실 겁니다. 다만 그래도 모르니까 남은 한 달 반 동안 해야 될 부분들, 완성형 서브노트를 300개 합격자 노트대로 대체 그대로 해서 시간을 단축 그냥 하시면 돼요. 다만 추가 예상 문제 100개 같은 경우는 직접 만드는 게 좋아요. 용어는 만드는 데 시간을 너무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형 파악하고 핵심 단어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적정 수량 100개 이내로 내가 만들어 보면 되겠고요. 소술 같은 경우는 스토리 전개가 중요합니다. 지문 변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시험처럼 기술 지침에 나와 있는 그 항목, 마법지에 나와 있는 항목을 그대로 하시는 게 무엇보다 더 합격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순서 되게 중요해요. 우선순위 60개, 학원에서 100개 예상 문제 중에서 더 강조해야 될 문제, 이게 60개를 선별합니다. 그리고 마법지 암기 프로세스가 되게 중요해요. 프로세스 암기 꼭 해야 됩니다.
자, 이 맞춰진 합이 아닌 변수를 대응을 해야 돼요. 우리는 스파링을 뛰는 게 아니라 옥타곤에 가서 UFC 직접 경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기술사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술사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